교재는 저기 524페이지 피세요. 524페이지 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963 소담 패션. 주소담 패션. 그리고 뭐 먼저 하든 지장 없어요. 이론 먼저 하실 분은 이론 먼저 하셔도 되고, 실기 먼저 하실 분은 실기 먼저 하셔도 됩니다. 11시 4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11시 4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입력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시면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우리 질적 특성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믿어야 된다, 신뢰성. 목적에 맞게 써라. 뭐요? 목적? 적합.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될 게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꼭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건 어려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순이익.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단기순이익 나오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수익하고 비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익 났냐 손해 났냐 계산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어디예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두 가지가 나오죠.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주식할인 발행차금이라고 있습니다. 주식할인 발행차금은 자본이에요.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그래서 1번은 이익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2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도 컨트롤 F로 찾으면 자본 나와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 그래서 자본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종류 같은 거 나오면 모르시겠으면 컨트롤 F로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3번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컨트롤 F로 찾으시면 영업 외수익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럼 이제 또 4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4번은 왜 아니냐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도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있는 대손상각비도 비용이에요. 그러면 비용에서 비용으로 바꾸면 전체 금액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4번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바꾸면 어차피 똑같은 비용이잖아요. 위치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런 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런 문제는 자주 안 나와요. 이런 거는 많이 나와야 한 5년에 한 번.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그리고 집에서 연습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계속 적어야 돼요. 기억나는 것들은. 안 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재고자산 판매 목적이었죠.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의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 조사법. 섞어 쓰면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는 개별 선입, 후입,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뭐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쓰면 뭐요? 총평균법. 이렇게 하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 되면 이런 거 안 써요. 딱 키포인트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뭐하다? 크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있었어요. 정상적하고 뭐요? 비정상적. 정상적은 매출 원가에다 가산하고 붕괴는 안하고,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붕괴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무슨 법이요? 저가법. 그래서 정답 2번. 거기 보시면 1번 재고자산은 팔면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맞아요. 우리가 팔게 되면 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여기 보세요. 여기 재고자산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자산에서 뺀다, 매출원가 처리한다. 매출원가.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재고자산에서 직접 뭐 한다? 차감한다.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지금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기억이 나야 뭘 맞추든 끼워 맞추든 연결을 시키든 하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냥 안 외우고 어떻게 되겠지 없다니까요. 외워도 틀리는데.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감모 여기 있잖아요. 정상적. 정상적이면 무슨 원가요? 매출원가 여기 있잖아요. 가산한다. 3번 맞죠? 그 다음 4번 비정상적은 뭘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 맞잖아요. 그래도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대비용.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회비는 세금과 공과예요. 그 다음에 저거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그러니까 제가 주로 적어드리는 건 요 세 가지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도 여기에요. 세금과 공과. 그래서 정답은 A, C, E입니다. 그래서 B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를 무슨 세라 그러냐면 보유세라 그래요. 그래서 재산 없으면 재산세 안 냅니다. 자동차 없으면 자동차세 안 내요. 부동산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부동산세 관련된 거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만 내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는데 요거는 부대비용이 아니에요. 왜 부대비용이 아니냐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산 거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는 산 이후에 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대비용은 매입시의 부대비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시요? 매입시. 그래서 B하고 D를 뺀 나머지가 답입니다. 근데 요런 것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일단 1번, 3번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왜냐면 2번, 4번은 맞힐지 틀릴지 시험장 가봐야 알아요. 왜냐면 기억이 날 확률보다는 안 날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1번, 3번은 외웠으면은 답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형자산. 그 다음에 앞에 보십시오. 우리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업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내용 연수는 20년 이내로 하고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이요? 정액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 다음에 연구비비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왜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오늘은 이거 나왔잖아요. 근데 내일은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무형자산에서. 그래서 항상 처음에 공부하고 외울 때에는 포괄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 제일 잘못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답만 봐. 그렇게 공부하면 보는 폭이 좁아져서 안 돼요. 항상 초반에는 넓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 그때부터는 좁게 봐도 돼요. 왜냐하면 넓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제 내용 파악했는데. 그래서 어느 공부하시든지 초반엔 좀 크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한 방에 떨어져요. 왜냐면 전체적인 숲을 못 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발 단계.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 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가 뭐냐면 이게 연구예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테스트 해보는 거. 그래서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판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종종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뉴스나 이런 쪽에 연구가 끝났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댓글에다 뭐라고 나오냐면 저거 사면 되겠네. 안 팔아요 아직. 왜 안 파냐면 연구라는 건 그냥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대.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개발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끝나야만 우린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연구가 끝났는데 만약에 알약 하나에 100억이야. 못 팔잖아요. 왜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해서 가격을 뭐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개발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모니터 있죠? 이거 터치 스크린 안 되잖아요. 이거 나중에 터치 스크린으로 다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일반 모니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계속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일반 모니터도 터치 스크린 버전으로 바뀌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MS사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윈도우즈를 터치 스크린 버전으로.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단가가 좀 세서.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건 개발이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보는 게 연구예요. 그래서 1번입니다. 근데 얘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6번에 별표 하나만 치시고요.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붕괴하셔야 돼요. 글씨하고 뭐 나오면요? 숫자 나오면 붕괴를 하면 맞추는 거고 붕괴를 못하면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4월 1일 장현테크가 발행한 보통주 2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00만원. 그리고 뭘로 샀는지 안 나와 있으면 그냥 현금 처리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문제가 붕괴를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붕괴를 할 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지. 그래서 내용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현금 처리하세요. 그래서 요거 일단 붕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월 31일 날 중간 배당금 주당 1,000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8월 31일 날 차변에 현금 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배당금 받았다. 뭐라 그랬죠? 배당금 수익. 얼마요? 20. 그 다음에 12월 31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12,000원. 그래서 200주에 12,000원이면 240만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00만원짜리가 얼마 올랐다? 40만원 올랐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40,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40. 그래서 요 붕괴를 할 줄 아셔야 6번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틀리고 뭐 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틀린 건 그냥 확인해서 더 열심히 연습하면 돼요. 틀릴 수도 있죠 뭐. 아직 시험 본 것도 아닌데. 시험 봐서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200에다가 40 더하면 얼마죠? 240이죠. 그 다음에 돈 얼마 벌었어요? 20만원하고 40만원 벌었죠? 그래서 240에 60만원이 답입니다. 정답 몇 번이요? 2번. 근데 2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론 문제 푸시다 보면 숫자하고 글씨 엄청 많이 나와요. 한 해당 한두 개씩은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뭐 안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두 개씩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뭐 좀 하세요? 붕괴하려고 노력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면 그거 보시고 한 번씩 더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시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꼭 복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공부는 저도 해봤지만 예습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내용적으로 뭔가 배운 게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컨트롤 F로 좀 찾으세요. 정답 2번이잖아요. 이거 컨트롤 F로 찾으면 나와요. 1번은 컨트롤 F로 찾으면 이거 나와요. 기타 포괄 손익무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감자차손 컨트롤 F로 찾으면 자본조정 나와요. 그 다음에 4번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컨트롤 F로 찾으면 자본조정 나와요. 저는 먹고 살려고 시험에 나오는 건 90% 이상 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F 가서 종류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쳐요.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3개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네. 지금 아니고 시험장 가서. 원래 베스트는 5개긴 한데 5개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7개 중에서. 그 다음에 8번 요거는 회계보다는 세무 쪽에 조금 더 잘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는 이해해서 푸는 문제예요.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화의 판매. 그래서 재화의 판매라는 게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파는 걸로 인식을 할 거냐, 이게 요걸 물어봤는데 요건이 아닌 건 물어봤죠. 그래서 안 판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맞아요. 구매자가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사가면 이 물건은 그때부터 누구 거죠? 구매자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갖고 가다 깨트렸어. 그러면 이건 구매자 탓이잖아요. 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판매자는 팔았잖아요. 그럼 물건 팔았으면 이건 더 이상 판매자 게 아니고 누구 거죠? 구매자 거죠. 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이런 통제나 이런 거는 판매자가 하는 거예요? 구매자가 하는 거예요? 구매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거는 좀 어느 정도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건 팔았을 때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 신뢰성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내가 사도 1,000원, 남이 사도 1,000원이야. 그러면 그거는 신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샀는데 1,000원인데 남이 샀더니 800원이래. 그러면 내가 산 금액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이라고 나오면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현금. 그래서 우리가 물건 팔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9번은 초반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앞에 보세요.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적어서 재무에게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 4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가에게는 누구한테 정보 제공한다 그랬어요? 내부 정보, 이용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8번은 솔직히 처음 듣는 얘기인데 9번은 초반에 몇 번 설명드리긴 했어요. 기억이 나는 분도 계시고 안 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외부가 아니고 원가는 내부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이제 기출문제 몇 개 풀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풀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푸세요. 답지 다 있어요. 제가 보내드린 그 기출문제 안에. 그래서 풀어보고 이상하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 원가하고 박스 안에 총에다 밑줄 치세요. 총 나오면 짧은 겁니다. 총 나오면 뭐 한 거라고요? 짧은 거. 그래서 T자.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외워갖고 오세요. 제가 왜 외우라고 했는지 알잖아요. 숙제 해오신 분들. 단기총, 제조 원가, 그 다음 뭐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원래 문제 풀 땐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험장 가서. 시험장 가서는 T자만 그리고 숫자만 써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써요. 근데 설명할 때는 전 다 적어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뭐요?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이것만 적으면 산수잖아요. 기초 얼마예요? 10만원. 총 얼마예요? 35. 기말 얼마예요? 14. 차변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32. 그럼 얘도 얼마예요? 32. 같은 글씨니까. 그 다음에 기초 얼마예요? 30. 그 다음에 기말 얼마예요? 28.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34. 끝. 여러분들 이거 왜 못 풀어요? T자를 못 쓰니까. 맞잖아요. T자만 쓰면 이거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T자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보조부문. 그래서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다음 주 화요일은 이거보다 2배 빨라요. 다음 주 화요일은 50분 만에 맞출 거라 지금은 요런 식으로 해야 된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그 다음에 상호,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보시면 1번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하므로 계산이 가장 간단합니다.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요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게 계산 정확도예요. 그래서 상호가 가장 정확하고 단계는 중간이고 직접이 가장 어때요? 단순해요. 그렇게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단계배분법과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해요. 얘만 고려 안 합니다. 요것만 직접배분법만. 그 다음에 3번 정확성은 상호가 가장 정확하다 그랬죠? 직접이 가장 부정확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일배분. 딴 건 몰라도 요 뜻은 아셔야 돼요. 단일의 뜻이 뭐예요? 몇 개요? 하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단일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걸 단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변동 고정. 여기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저희 시험에선 잘 안 나오는데 이거를 이중 배분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중 그러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변동하고 고정. 근데 원래 이 문제는 1번, 2번, 3번이 아니니까 4번이야.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중배분율법 저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저희보다 어려운 시험에 나오거든요. 원가에게.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만 나오지 계산 문제로는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내면 못 풀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앞에 보십시오. 얘는 꼭 두 가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은 뭐한 거요? 싼 거.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지 시서, 제조지 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생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어때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1번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경우 소량은 개별이죠. 정답 1번. 그리고 이런 분은 안 쓰셔도 돼요. 아, 나 이거는 완벽하게 숙지했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써드리는데 이거 나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기억나. 그러면 뭐하러 써요 그걸. 기억나는 건 쓸 필요 없어요. 기억 안 나는 건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고 업데이트 하시고. 13번은 오늘은 틀리는데 시험 볼 때쯤 되면은 반 이상은 맞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전산세무 공부할 때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거 어려운 이유가 이거 원래 맞추려면 10개인가를 외워야 되는데 10개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요번 그 부가가치세는 지문 위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래서 나올 때마다 설명은 드릴 겁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일단 1번에 보시면 현금 외상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일반 판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돈 주고 하는 거, 외상으로 하는 거, 할부로 하는 거.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 인도라고 써있죠? 1번에.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무인 판매기. 무인 판매기는 자판기에서 돈 꺼낼 때예요. 그래서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치하는 때. 요 인치가 뭐냐면 자판기에서 돈 꺼내는 겁니다. 사장님이. 그래서 1번,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조건이 뭐 됐을 때요? 성취됐을 때. 근데 4번에 보시면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 요거는 언제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전부를 받을 때가 아니에요. 받기로 한 때예요. 왜냐면 할부라는 게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니까 몇 년보다 긴 거예요? 1년보다 긴 거. 그래도 우리 왜 할부를 24개월, 36개월 하죠? 금액이 뭐 하니까? 크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즘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을 때 30년, 40년짜리도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길게 해요? 금액이 뭐 하니까? 크니까. 설마 1,000원짜리 갖고 36개월 할부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5억이야. 이런 거는 한 번에 못 갚으니까 막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가는 이유는 금액이 커서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도 요거는 돈 받을 때마다 뭐 내라? 세금 내라. 왜냐면 한 번에 못 내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금액이 큰 것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4번 앞에 보세요. 요거 은근 잘 내는데 이 문제 나오면 요렇게 기억하세요.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고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왜냐면 저소득층이 기초생활 필수품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내가 200만원 벌어. 200만원 벌어요. 그러면은 내가 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거 쓰고 나면 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왜냐면 하나라도 더 비싼 거 사고 싶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덜 걷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하나라도 더 사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싼 것과 관련이 많아요. 면세는. 비싼 거라 그래서 면세가 없다. 그건 아닌데 대부분 좀 저렴한 것들. 그 다음에 이 면세가 있는 이유는 역진성 완화예요. 역진성 완화가 뭐냐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도 1,000원 내고 100만원 버는 사람도 1,000원 내. 이거를 역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찾으면 되는데 토지는 면세예요.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 외운 거에 다 있어요. 불공의 접대비, 업무 무관 비용, 비용 업용 모욕, 소용 승용차, 몇 cc? 1000cc. 1000cc를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 8인승 이하 해놓고 제가 마지막에 이거 쓰죠. 면세 관련 비용. 뭐요? 토지. 토지도 면세예요. 뭐라고요? 토지도 면세.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1번 아니죠. 그러면 1번 빼고 2번, 3번,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비싼 거 몇 번이에요? 네, 탑 3번이에요. 광고 비싸잖아요. 그리고 광고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광고 몇 번 해봤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1번은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면세 그러면 일반적으로 싼 거를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땅은 비싸긴 하잖아요. 근데 땅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 파는 건. 좀 더 자세한 건 세무 때 볼 거예요. 아마 다음 주쯤. 그 다음에 15번 세금계산서. 일단 정답 2번입니다. 필요의 뜻이 뭐죠? 필요하다. 그러면 꼭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어도 효력이 뭐 된다? 인정된다인데 인정 안 된다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공급, 하는 자,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뭐요? 세. 됐죠? 그래서 보시면 1번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면은 인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좀 잘 봐주세요.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행해주면 돼요. 세금계산서는 원래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행해주는 거거든요. 이 공급 시기가 거기 13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줄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가 뭐냐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며칠까지만 발행해주면 돼요. 10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연초에 연초가 아니죠. 월초에 세금계산서 발행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만 주면 돼요. 전달 거를 10일까지만 발행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밑에다 요것 좀 4번에 밑줄만 쳐놓으세요.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무조건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실기 그래서 실기 앞에 보십시오. 그래서 실무 시험. 그래서 이론 아무리 오래 걸려도 20분 넘으면 안 돼요. 원래 베스트는 15분입니다. 원래 저희 시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많은 자격증 시험이 그 이론은 한 문제당 1분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문제야. 그러면 40분인 시험들이 많아요. 그리고 60문제야. 그러면 1시간 주는 시험들이 많아요. 그게 이론은 1분 안에 풀도록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시험들이. 뭐 아닌 시험들도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평균적으로 1분이에요. 그래서 1번은 여기 거래처 등록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하나. 카드니까 여기 가서 넣는 겁니다.
신용카드 99605 시티카드 매입 9410-0900-8352인데 두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좌번호 넣는 거랑 카드번호 넣으실 때는 꼭 마이너스 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용 카드, 그 다음에 끝. 여기 사용 여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3점. 그 다음에 2번 여기 가서 하는 겁니다.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 가셔서 819 치고 여기 임차료 가서 현금 적요 7번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급, 대체 적요 7번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뭐요? 미지급.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하고 여러분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은 문제 읽고 고민한 다음에 가고 저는 문제 읽고 바로 가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게 결론은 무슨 차이냐면 연습량 차이밖에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보다 타자도 빨라요. 솔직히 제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여러분들보다 타자도 빠른데 이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저 예전에 한번 시합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강생들하고 10,000원 걸고 진짜 했었어요. 한컴 타자 연습 가갖고 별에는 밤 있거든요. 장문에 한 명이라도 이기면 한 명당 10,000원씩 주겠다. 그래갖고 죽어라고 쳐갖고 다 이겼어요. 19대 1로 싸워갖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못해요. 손이 떨려갖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치면 못 이겨요. 그래서 타자는 저보다 빨라요. 근데 차이점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내용을 다 아니까 요거 나오면 여기 가는 거야. 이건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운반비 500번대.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순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순서는 요렇게럼 돼요.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왜 이 순서가 되냐면 500번대잖아요. 500번대는 제조원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야 있어요? 원가명세서. 그리고 이 문제 푸실 때에는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어디 갈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고칠지가 기억나면 손대는 거고요. 문제 딱 읽었는데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더니 반 이상 넘어가요. 공부 좀 하시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 이상 넘어간다는 얘기는 반 이상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이 실기에서 한 3개 정도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건 이해는 해요. 한 3개에서 5개 정도. 근데 그거 넘어가면은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원가 가서 66만 원이 아니고 660 고치고, 그 다음에 누구 적는다 그랬어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여기 보면 306 600 빵빵빵 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가서 여기 제품 매출원가 가서 300이 아니고 306 600 빵빵빵 치고,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단기 손익 적고 93400 빵빵빵.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잉여금 가서 여기가 93400 빵빵빵.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116400 빵빵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오셔서 여기 있죠? 2월을 116400 빵빵빵. 차액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리고 이거 풀 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쭉쭉쭉 해서 한 번에 딱 끝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딱 넣었는데 대차 차익 뜨네? 그러면 일단 미련을 버리고 일단 빼요. 그리고 뒤에까지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손대보는 거고, 안 나면 버리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풀어보셨죠. 생각보다 60분이 시험 볼 때는, 공부할 때는 그 60분이 되게 안 가는데, 저도 알아요. 앉아서 수업 들어봤으니까. 앉아서 수업 들을 때는 60분이 되게 안 가는데 시험장 가면 60분이 눈 몇 번 감았다 뜨면 30분 지나 있고, 고민 조금 하다 보면 10분 남았대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특히 시험장 가면 여기보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일반 점표. 오늘하고 월요일은 제가 앞에다 입력도 보여드릴 건데
화요일 날은 입력은 안 보여드리고 답만 써드릴 거예요. 왜냐면 입력까지 다 보여드리면 1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입력은 어느 정도 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은 이야기하시면 제가 따로 봐드릴게요. 7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8월 30일까지. 그러면 이거 길어요, 짧아요? 짧죠. 왜냐면 7월 20날 빌렸는데 8월 30날 갚으면은 1년보다 짧잖아요. 네, 그러면 짧으면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 얼마요? 500. 국민은행. 그 다음에 차변에 뭐 갚으셨대요? 미지 급금 갚으셨대요. 500. 어디요? 섬레이. 그리고 항상 힌트는 다들 아실 건데 지문 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 지문 안에 미지급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년보다 짧으면 단기, 1년보다 길면요 장기.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일반전표 7월 20일 가서 미지급금 선매이 50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 국민은행. 그리고 예전에 한 분이 저한테 너는 얼마나 빨리 하냐 보여줘 봐라 그래갖고 해봤는데 27분 걸려요. 저 전산회계 1급 푸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평균 시험장 가시면 50분에서 55분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1년에 한두 분 에이스급으로 날아가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40분에서 45분 걸리고 평균적으로 한 50분 전후가 제일 많아요. 지금 아닙니다. 시험장 가서. 지금은 여러분들 100분 들여도 푸는 본인 풀 수 있는 거 딱 풀면 시간 남아요. 네, 8월 2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취득세. 취득세는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매입 시에 부대 비용 뭘로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 750.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줬대요? 보통 예금에서 줬대요. 그래서 보통 예금 750. 그래서 취득세 나오면 부대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내는 이유가 내가 이 건물을 샀기 때문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는 부대 비용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8월 왜 이래? 21일 날 건물 750 보통 예금 750. 그 다음에 8월 30일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 이거 1번 문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상환이 돈 갚는 거죠. 그러면 갚았으면 부채의 감소. 그래서 단기 차입금 500 국민은행 무슨 예금에서 줬대요? 보통 예금 얼마요? 500. 거기 다 써 있잖아요. 단기 차입금 보통 예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문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힌트는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9월 10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그 다음에 신용카드.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줄 때 무슨 금이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하고 뭐요? 법인세 중간이다. 아까도 썼었죠? 문제풀이 하면은 자주 쓸 거예요.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9월 10날 예수금 16만원. 그 다음에 카드로 하면요, 카드는 외상이에요. 무조건 뭐라고요? 외상. 그래서 미지 급금 16만원. 무슨 카드요? BC 카드. 왜 미지급금이냐면 예수금은 파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부채거든요. 그래서 파는 거 아니니까 외상 쓰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9월 10일까지 됐고 입력은 9월 10일 예수금 16 미지급금 BC 카드. 그 다음에 10월 22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판매. 그 다음에 앞에 보십시오. 아까 적었었는데 매입시의 부대비용은 원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살 때 부대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에요. 이거 샀어요? 팔았어요? 팔았죠. 매출 시에는 그냥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산 거냐 판 거냐 거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판 겁니다. 네. 그래서 판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뭘로 처리하시면 되냐면 운반비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온지 팔인지 헷갈리면 무조건 팔이에요. 거기 지문 안에 정확하게 500번대다 800번대다 이런 게 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팔로 하시면 맞습니다. 네, 보통 예금 15.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완성 못 시키는 것까지는 이해는 해요. 그럼 거기 지문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금이라도 써야죠. 지금까지 숙제 내준 걸 정확하게 본인이 했다면. 그 다음에 10월 22일.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차변의 운반비 800번대 15.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15. 그 다음에 11월 1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천만원, 2200만원. 그러니까 2천만원짜리를 발행해서 2200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차변에 입금됐으니까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거기 사채 얼마라고 써있어요? 2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찍는 방법인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모를 때에는 여기에다 치는데 사채 같은 경우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사채 치면 사채만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치지 마시고 계정 과목 찾을 때에는 F2 사채 치세요. 그러면 사채가 들어간 글씨가 다 나와요. 그냥 찍을 때 찍더라도 이렇게 찍으면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더 내용은 지금 2천만원짜리 2200 받은 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발행한 건가요? 싸게 발행한 건가요? 2천만원짜리 2200 받았어. 그럼 비싼 거죠. 맞죠? 네. 비싸면 할인이에요? 할증이에요? 할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증의 뜻은 알잖아요. 왜요? 택시 때문에. 택시 무슨 요금 붙어요? 할증 요금 붙죠. 그래서 12시 되기 전에 사람들 들고 뛰잖아요. 돈 적게 내려고. 그래서 할증 그러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사채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표는 이거를 완벽하게 한다가 아니에요. 액션이라도 취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발버둥이라도 쳐야 뭔가가 나오죠. 그래서 입력은 11월 1일. 그래서 분계 헷갈리실 때는 F2 누르고 여기에다 글씨 쳐보시면 뜰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설명드리지만 찍기는 100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기억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기억 안 나면은 이런 방법도 써보시면 좀 도움은 되실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것만 쓰면 입력은 할 수 있잖아요. 시간 차이 조금 나겠지만. 그리고 입력 느리신 분은 답 적어 놓고 계속 넣어요. 그러면 넣다 보면 아 여기에선 엔터 치는구나, 여기에선 글씨 치는구나, 이건 안 넣어도 되는구나, 그게 보여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아마 제가 유튜브에다 올린다 그랬는데 유튜브 채널 명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오늘 숙제는 유튜브를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좀 봐요. 이렇게 해주는데 없어요, 전국에서. 누가 이거 찍어갖고 누가 올려줘요. 수업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저는 지금 이 행동을 5년째 하고 있어갖고 솔직히 찍는 건 힘들진 않아요. 아예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근데 이 그 뭐냐 동영상 볼 수 있을 때 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홍보물. 그래서 이거 홍보물 만드는 게 광고하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광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미지급금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왜 써놨냐면 우리 헷갈릴까봐.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이제 숙제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답을 맞추려가 문제가 아니고 큰 틀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증빙에 4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나오면 2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2가지가 아니고 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 무관 비용, 비용음료, 소용 승용차, 몇 cc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그 다음에 몇 인승이야?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계산서. 그래서 거기 지금 세금계산서 나왔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무조건 과세예요. 그래서 이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8월 3일 보시면 매입에 뭐예요? 과세예요. 그 다음에 블루. 전자는 여. 왜냐면 거기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여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하면 뭐예요? 광고 선전비. 광고 치면 광고 선전비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에. 그 다음에 100만원. 왜 100만원이냐면 거기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그 다음에 우리 헷갈릴까봐 마지막에 적어놨잖아요. 뭘로 써라? 미지 급금. 얼마요? 110. 그 다음에 보시면 매입 매출 전표 가서 8월 3일 매입과세의 홍보물 120 블루. 그 다음에 전자는요, 분계는 헷갈리면 무조건 혼합이에요. 그럼 몇 번이요? 3번. 왜냐면 혼합 가지고 모든 분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 대변의 미지 급금 끝. 2번 8월 10일. 삼성상해의 제품을 팔았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7월 30일. 그래서 요 얘기도 문제 풀 때마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월 며칠 나왔죠? 7월 30일 나왔죠. 지문에 날짜 나오면은요, 날짜 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아니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있는데 요건 일반 전표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문 안에 날짜 나오면 이게 힌트예요. 그래서 7월 30날 가보시면 1100만원 있어요. 얼마 있다고요? 1100.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매출의 과세 삼성역 대변의 제품 매출인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좀 전 페이지에 금액이 없잖아요. 그럼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 봤더니 얼마 있어요? 5천 있어요. 그래서 제품 매출 5천. 그 다음에 세금은 10%니까 500.
그리고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아까 7월 30날 갔을 때 얼마 있었어요? 1100 있었어요. 얼마 있었다고요? 1100. 그래서 먼저 받았다. 무슨 금? 선수금. 그래서 선수금 1100. 그리고 거기에도 써 있어요. 530페이지 밑에 보시면 현금 밑에 1100 보이세요? 네, 그게 먼저 받은 돈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대요. 어음으로 받았다. 무슨 어음? 받으러. 어음으로 주면요. 지급원. 그래서 4,400. 틀렸어. 뭐 어때요? 틀릴 수도 있지. 체크했다가 또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왔을 때 안 틀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틀리고 내일도 틀리고 다음 주도 틀리고 다음 달도 틀려.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숫자만 바꾸기 때문에 같은 거 갖고 반복 많이 하시면 늘어요. 그 다음에 8월 10일 아이고 계속 없어지네. 8월 10일 매출과세 제품 그 다음에 얼마냐면은 5천만원에 얼마요? 500. 수량 단가는 안 넣으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상의 전자는요 붕괴는 무조건 3번. 그 다음에 대변 맞고 차변의 선수금 1100. 그 다음에 차변의 무슨 어음이요? 받을 되시죠? 그 다음에 11월 10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수출. 그리고 이거 지금은 못 풉니다. 맞추신 분도 계시고 틀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환율이 몇 개 있죠? 2개 있죠? 요건 세무 때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뭐냐면 환율 때문에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세무 때 내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출 나오면 무슨 일이라고요? 선적일. 그래서 거기 계약일 1210원으로 계산하신 분은 틀린 거예요.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기준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1월 10일 날 매출의 수출. 그래서 매출의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베이. 여부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인데 수출했으면 제품 판 거잖아요. 거기 보시면 $10,000 곱하기 1200 얼마라고요? 50원. 그래서 1250만원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은 차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차후에 받는 건 아직 안 받은 거죠. 외상 매출.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알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 1210원 아니면 얼마예요? 1250원.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시험 문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만 주면 그냥 곱하면 되는데 여러 개 나오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0 그래서 매출의 수출 품목은 제품 아까 1200 얼마였어요? 50이었죠? 그래서 1250에 2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수출일 때는 여기 넣어 주셔야 돼요. 영세율 구분. 그리고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엔터 치면 요 밑으로 내려와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지금 매출일 땐 여기 잠겨 있죠? 맞죠? 수출로 바꾸면 여기가 열려요. 그거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헷갈리시는 분 그냥 엔터 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출일 때는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요거 단축키는 뭐라 그랬어요? F2예요. 항상 요거 있을 때는 F2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붕괴는 3번 하시고, 차변에 못 받았다. 외상 뭐요? 매출 1250. 그 다음에 4번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하고 도서. 현금 영수증하고 뭐요? 도서. 최근 면세예요. 그래서 요거 매입의 현면이에요.
현면의 뜻이 뭐냐면 현금 영수증인데 면세다. 그래서 현면. 똑같은 문제인데 신용카드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카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을 뭘로 주고 받았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령 문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 책 뭐라 그러죠? 책. 도서, 인쇄비. 그래서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 도서 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컨트롤 F로 치면 뭐라고 나올 거예요? 도서 인쇄비라고 나올 거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줬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요? 10만원. 그래서 11월 20일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현면이 62번, 품목은 도서 10만원, 서령 문고. 전자는 안 눌러져요. 그래서 제가 안 썼잖아요. 네, 여부 안 썼죠. 네, 붕괴는 무조건 몇 번으로 하라고요? 3번. 그 다음에 도서 인쇄비 800번대. 왜냐면 격리부니까.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531페이지 11월 30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내국신용장, 두 번째 줄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앞에를 보시면 영세는 4가지.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영어로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 다음에 그래서 요 4개 중에서 하나만 나오면 영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 그럼 매입이면 샀으니까 뭐의 영세예요? 매입의 영세예요. 그 다음에 팔 때는요, 매출의 영세. 그래서 요 4가지는 똑같습니다. 요 4개는 똑같은데 매출에 나올 때도 있고 매입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매입의 영세. 현우 역. 차변의 원재료 1000만원.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약속어음을 발행. 그러면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샀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줘야 되니까 무슨 어음? 지급어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물건 사고 돈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물건 샀으면 뭐를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죠. 그래서 어음 줬으니까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그렇게라도 연결 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별표 3개. 6번 어렵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1000만원. 그 다음에 현호. 전자는요, 붕괴는 혼합작고, 대변의 지급어음. 그 다음에 6번에 별표 3개인데요. 왜 별표 3개냐면 이거 어려워요. 요걸 맞추시려면 요거를 알고 계셔야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보시면 일단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어요? 4가지. 그래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배업시 잔존지역.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처, 거래처 직원, 선물. 결혼 선물.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사업상 증여라 그래요. 사업과 관련된 사람한테 증여의 뜻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거기 원가 시가 있잖아요. 원가는 일반 전표,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 그리고 6번 틀렸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6번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전국에 10% 이내예요. 외워서는 맞출 수 있는데 이거 하나 딸딸딸 외워서 맞추시는 분들 계시는데 2에서 맞추시는 분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어려운 분계입니다.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증빙에 4가지 있다 그랬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그다음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거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 그랬어요? 건별이에요. 뭐라고요? 건별. 그래서 매출의 건별. 건별을 무증빙이라고 합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4개 중에 있어요? 없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래처는 없죠? 거래처 이름 없잖아요. 없으면 안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어려워요. 일단은 대변의 제품 35만원,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세금 5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800번대 접대비 30이 아니고 40만원.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설명은 드릴 건데 이해 못한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올 때마다 설명은 드릴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연습할 시간에 다른 분계 연습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계가 다 잘 돼 그러면 그때 보셔도 늦지 않아요. 근데 다른 거 안 되는데 이거 보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시간적으로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거를 간주공급 분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간주공급 분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제품은 원가로 가야 돼요. 왜 원가로 가냐면 제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안 팔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은 원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금은 시가로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가로 세금을 거두면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왜냐면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비싸게 팔아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 가격은 원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메인 매출 전표에는 시가라 그랬죠.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가 뭐냐면 요 세금을 시가로 낸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는 요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언제 하냐면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무슨 목적이라 그랬죠? 판매 목적. 그래서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요걸 뭐라 그래요?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하는데 얘 한 7, 8년 동안 안 내다가 최근에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시험 내시는 쪽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진짜 7, 8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다가 최근 2, 3년 동안 계속 내고 있어요. 그분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실무에서 쓰기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험에 이것까지 내는 건 솔직히 좀 오바거든요. 왜냐면 이 분계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손 못 대요. 이런 분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험장 가는 사람도 태반일 텐데.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7일날 매출의 건별 제품이 아니고 제품 맞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에다가는 50만원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5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가세 5만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부가세 몇 프로죠? 부가세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50만 원. 왜냐면 50만 원에 10%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그 시가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없으니까 패스하고 분계는 혼합인데 요 밑에는 무조건 분계 적은 거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품 매출을 뭘로 고쳐요? 제품으로. 그 다음에 요거 넣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저기 몇 번이라고요? 8번. 그러면 여기 조그만 칸 있거든요. 거기에서 몇 번 치면 돼요? 8번만 치면 돼요. 엉뚱한 데서 8번 치시면 안 돼요. 제품에서 8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50만 원이 아니고 얼마죠? 35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접대비 몇 번대요? 800번대. 그래서 요것도 위아래가 좀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위아래가 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두세 개 안 냈으면 하는 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래서 주식까지는 그나마 좀 이해하는데 좀 건별 문제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그리고 앞으로 문제 풀었으면 무조건 채점 하세요. 제가 검사까지는 안 할게요. 왜냐면 채점한 거 검사하고 나면은 제가 그날 잠이 안 와요. 네. 진짜 제가 보면 아마 악마가 돼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요즘 들어서가 아니고 한 이 생각을 한 5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수업을 착하게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 저 처음 수업했을 때 만났으면 다 집에 못 가요. 네. 다 집에 안 보냈어요. 진짜 그때는. 네. 왜냐면 그때는 혈기왕성했었던 때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일단 제가 체력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때는 어렸을 때여갖고 제 체력이 되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해요. 하고 싶어도. 본인이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저기 대손충당금 잔액 80만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손충당금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판매비와 관리.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아닐 때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의 비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못 받은 돈이 110만 원이래요. 또 보시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110 내오. 그 다음에 차변의 대손 뭐요? 충당금 얼마 있대요? 80. 모자른 것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자른 것만 보충해 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보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전표 8월 3일 가서 여기 다 대손상각비로 되어 있죠? 근데 대손상각비는 아까 3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고치고 대손충당금인데 외상매출금 거. 그래서 여기 외상. 그 다음에 12월 20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1000cc. 1000cc까지는 과세입니다. 1000cc 넘어가야 불공이에요. 그래서 거기 몇 cc라고 되어 있어요? 1000cc. 그래서 12월 20일 날 매입의 과세 기아자동차 역. 그 다음에 우리 승용차 뭐라 그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차량 운반구.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1195.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 1195 위에 보시면 부가세 별도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뭐라고 쓰여 계세요? 부가세 별도. 그래서 부가세 10%니까 119만 5천원. 119만 5천원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뭘로 줬냐면 현금 줬대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1195에다가 119만 5천원 하면 1314만 5천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12월 20일 가서 고치면 되죠. 여기 불공이 아니고 과세.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가 아니고 요거 붕괴는 헷갈리면 3번.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뭐요? 운반구.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뭘로 줬대요? 현금.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금으로 1314만 5천원을 누가 갖다 주냐고? 저도 알아요. 근데 시험은 그냥 시험 문제일 뿐입니다. 설마 현찰로 내도 이렇게 하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계좌이체 하지. 그냥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로 보세요. 꼭 보면 그런 거에다가 막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 신경은 나중에 회사 가서 쓰시면 되고, 시험 문제 푸실 때에는 뭐 현금으로 1억을 갖다 주든 그거 그냥 줬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꼭 신경 쓸 거에는 신경 안 쓰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문제 풀다 보면. 그 다음에 결산 보시면 일단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자동결산에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그 다음에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감소시켜라.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이면 언제 거 쓴다고요? 올해 거. 수익, 비용이면은요 내년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만 뭐예요? 자동이에요. 그래서 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달러. 그래서 달러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죠. 네, 우리나라 돈이 아닌 걸 뭐라 그래요? 외화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외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저번에 결산했을 때 집에 가서 풀어보라 그랬는데 안 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결산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제가 협조하게끔 강제적으로 만들 거예요. 한 명씩 불러내 갖고 문제 풀게 할 겁니다. 알아서 잘 협조해 주세요. 하라고 하면 좀 하시고, 그리고 하기 싫으면 그냥 나오지 말아요. 뭐하러 시간 낭비해요. 시간 아깝게 시. 기왕 할 거면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시고. 돈 벌 거잖아요 우리. 요즘 들어서 보면 돈 쉽게 버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화 나오면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위에는 실제, 밑에는 결산이에요. 그래서 외화가 시험 문제가 두 군데로 나와요. 그래서 결산 문제 나올 때는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결산 아니면 위에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매입금.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그리고 부채인지 헷갈리시면 컨트롤 F로 꼭 찾으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300이었어요. 거기 써 있어요. 300이라고. 그 다음에 몇 달러예요? 2,500달러죠. 그 다음에 1달러당 얼마래요? 1,150원. 그럼 계산기 갖고 다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2,500달러 곱하기 1,150원 하시면 275만 7천원. 287만 5천원. 요거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둘이서 얼마 차이 나요? 12만 5천원 차이 나요. 얼마 차이 나요? 12만 5천원.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네, 원래 300이었는데 287만 5천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에 보시면 떨어졌으니까 부채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예요. 떨어졌으니까. 부채의 감소 어느 변이요?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 차변이잖아요. 다시 외우시고, 물어만 보면 헷갈리거나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A, B, C.
그 다음에 부채는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늘어나면 좋은 거예요? 줄어들면 좋은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중에 누가 좋은 거예요? 이익이 좋은 거죠? 그래서 뭐요? 외화 환산 이익 12만 5천. 그래서 증가 감소 확실히 숙지하시고. 다음에 2번 보시면 2022년 6월 1일에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일시에 수령한 12개월분 임대료 5,040만원을 전액 임대료로 회계 처리했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익. 그래서 수익으로 처리했으니까 제가 증가시키라 그랬어요? 감소시키라 그랬어요? 감소시키라 그랬죠. 그러면 수익의 감소 어느 변이죠? 차변이에요. 어느 변이에요? 차변. 그래서 차변의 임대료.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23년. 2023년이면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내년이에요. 우린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거 먼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받았다. 무슨 수익? 선수 수익.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받은 건지 안 준 건지 요 정도는 문제 보고 이해를 해 주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 나오면 날짜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올해가 거기 보시면 6월부터예요. 그러면 6, 7, 8, 9, 10, 11, 12에서 올해가 몇 개월이에요? 7개월. 그 다음에 내년은 몇 개월이에요? 5개월이에요. 요건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손가락으로 하세요. 저도 날짜 계산할 때는 손가락으로 해요. 왜냐면 날짜 하나 계산 잘못하면 당연히 결과값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손가락으로 날짜 계산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거기 5,040만원이 1년치입니다. 그러면 5,040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7하면 2,940이 올해께 나와요.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 잘 안 되시는 분은 계산기 들고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5,040만원이 1년치라 그랬죠. 그래서 나누기 12 곱하기 몇이요? 5하면 2,100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수익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수익. 그러면 수익이면은 올해 거 쓴다, 내년 거 쓴다? 내년 거 쓰는 겁니다. 언제 거 쓴다고요? 내년 거. 그래서 내년 거 얼마예요? 2,100만 원이에요. 얼마요? 2,100. 그래서 여기에다가 2,100. 그리고 결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습하세요. 초반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답 보고 지문 보고 왜 임대료지? 왜 선수 수익이지? 왜 2,100이지? 거꾸로 연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들고 오시고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 넣으면 된다고요? 12월 31일. 그래서 뭐 입력이야 대부분 잘 하시니까 12월 31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ABC 그 다음에 125,000원 대변에 외화환산 이익 125,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임대료 2,100 대변에 선수 수익 2,100 그 다음에 3번은 자동이에요. 그리고 요건 외우십시오. 앞에 보세요. 얘는 그냥 안 되면 외우세요. 법인세 나오면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2월이 아니라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리고 이게 순서라 그랬어요. 이거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세 나오면 법인세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여기 선납세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납세금을 옆에다가 그대로 쳐요. 600.
여기 얼마라고 맨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 그대로 치고, 그 다음에 지문 보세요. 교재 보시면 교재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법인세 1000만원이라고 써 있죠. 얼마라고 써 있어요? 1000만원. 1000만원을 계산기에 쳐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프로그램에 얼마 넣었어요? 600 넣었죠. 그럼 600을 빼요. 얼마 나와요? 400 나와요. 밑에 칸에다 쳐요. 끝. 이 정도는 연습 두세 번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시험 때 숫자만 바뀌지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밑으로 내려와서 선납세금 그대로 옮겨 쓰고,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가 지문에 법인세 얼마라고 항상 나와요. 그러면 그 금액 적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넣은 선납세금 뺀 다음에 나머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거예요. 600만원은 먼저 냈고 400은 추가로 낼 거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추가라고. 그래서 총 세금 얼마 낼 거다. 법인세 1000만원 낼 거다. 뜻은 그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이거 안 누르면 빵점입니다.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 다음에 여기 자동결산 분계 완료. 요거 꼭 보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되든 안 되든 하루에 하나씩은 푸셔야 돼요. 풀었던 거 또 풀고 그렇게 해갖고 하루에 하나씩은 무조건 풀어보시고 답 맞춰보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보고, 그거를 누가 한 달 동안 하느냐 못하느냐 싸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시간 없어. 그러면 수업 시간에 뭐 물어볼 때 아는 거 나오면 대답하고, 제 장담하는데 대답 열심히 해서 떨어진 사람 없어요. 안 해서 떨어지지. 왜 안 해요? 헷갈리니까. 근데 대답하는 사람은 본인이 기억나니까 대답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대답하게끔 본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조회, 1번은 가장 많은 달이죠. 가장 큰 달 나오면 계정 과목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총계정 원장. 그래서 다음 주에 조회 숙제 내드릴 건데, 숙제 내드리면 이렇게 써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총계정 원장 이러면 숙제 다시 내드릴 겁니다. 그분은. 그 다음에 2번 거래처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수. 그래서 부가세에서 매수나 개수 나오면 뭐라 그랬죠? 세금계산서 무슨 표? 합계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해하실 거예요. 어디 들어가는지 알면 맞출확률은 8, 90%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면 맞출확률은 한 1,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좋은 방법은 아닌데, 시험장 갔는데 만약에 하나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기억나는 대로 다 들어가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는다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왠지 이거인 것 같아. 그러면 들어가서 무조건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총계정 원장이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 가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6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물어본 게 가장 많은 달이에요. 여기에요. 5월. 그래서 답은 5월에 23800 빵빵빵.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처 원장. 그래서 여기 거래처 원장 가셔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4월 말이죠. 그리고 모르겠으면 31일로 치세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이 올 거예요. 입력이 되든가 입력이 안 되든가. 그래서 입력이 되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바꿔줘요. 날짜 틀리면 만약에. 그리고 입력이 안 되면 31일은 없다란 뜻이에요. 그럼 그때는 30일로 다시 치시면 됩니다.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게 제일 좋긴 해요. 1, 3, 5, 7, 8, 10, 12는 31일까지 있어. 이게 되면 좋은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31일로 넣으세요. 그러면 반응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얘가 알아서 맞춰주든가 아니면은 등록이 안 되던가. 그럼 등록이 안 되면 31일 아니고 30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모르죠? 거래처 모르면 뭐 치라고요? 엔터 엔터. 엔터 치면 얘가 알아서
처음부터 어디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가장 뭐 한대요? 많은데. 여기 있죠? 네. 그래서 답은 남해백화점에 얼마예요? 220. 그 다음에 3번은 매수나 개수 나오면 합계표예요. 요것도 이제 다음 주에 하고 나면 숙제하고 나면 확실히 늘어요. 그래서 여기 합계표 가셔서 1기 예정이니까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3월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어본 게 매입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매출이에요. 여기 꼭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아니고 뭐예요? 매입.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패션? 삐에로 패션. 몇 매예요? 13매. 그래서 13매의 금액은 21750 빵빵빵. 그래서 이거를 몇 시간 만에 하셔야 돼요? 1시간 만에 해야 돼요. 그래서 바빠요. 오히려 전산세무 2급이 좀 더 여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산세무 2급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회계는 아는데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회계 같은 경우엔 급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간혹가다 변수가 생길 때도 있어요. 예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컴퓨터가 꺼져요. 시험 보다가. 지금까지 붙은 사람 2명밖에 없어요. 10명 꺼졌는데 2명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보다 컴퓨터 꺼지잖아요. 그러면 내 정신도 같이 꺼져요. 진짜 잘하시는 분 있었거든요. 맨날 80점 90점 넘는 분 있었는데 그분도 시험 한번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냐면 막 입력하는데 컴퓨터 꺼졌대요. 그리고 뭘 실수하셨냐면 컴퓨터 꺼졌으니까 추가 시간 달라고 요구하면 주거든요. 근데 감독관도 깜빡하고 본인도 정신없으니까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5문제가 6문제를 못 풀고 나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대화를 좀 해봤는데 본인 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왜냐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운칠 기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2번 꺼지긴 했어요. 제 컴퓨터도. 근데 저야 시험으로는 막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컴퓨터가 꺼지든 뭐하든 영향이 1도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너무 많이 겪어서 번외를.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다 그런 게 적잖아요. 시험보다 뒤통수도 좀 맞아보고, 나가는 사람이 내 모니터도 치고 가고, 그 다음에 시험 다 봤다고 나가서 소리 지르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시험장 가면. 왜냐면 본인은 끝났지만 나머지 사람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번에 드렸던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결산이에요. 그리고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메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거 결산 숙제인데 당연히 혼자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딨냐, 제 유튜브 채널명이 다산전용부예요. 여기 가서 원래 제일 좋은 건 혼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저도 아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셔서 그게 언제 있더라? 내가 결산으로 안 올렸을 거인데 조회일 잠시만요. 제목에 요걸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요 앞에가 날짜예요. 2022년 8월 9일 날 찍은 거 있거든요. 거기가 결산이에요. 그래서 2022년 8월 9일 날 되어 있는 거 요거 보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은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안 되시는 분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오세요. 다음 주에 숙제 하나 또 내드리긴 할 거예요. 결산. 왜냐면 결산 같은 경우엔 시간이 좀 필요한 공부라. 그리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알아요. 안 되고 하기 싫고 다 마음 아는데 기왕 하는 거 조금만 더 하면 다들 합격 점수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 더 분발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보다가 이상하거나 그러면 연락 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